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1학년 5강 글의 구성과 고쳐쓰기. 학습 목표 글의 전체적인 구성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개요를 작성하여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문단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할 수 있다. 문장 호응과 중복 표현의 문제를 찾아 적절하게 고쳐 쓸 수 있다. 글의 구성이란 글의 내용을 일정한 원리와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무런 순서 없이 나열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경험을 소개하면서 여행을 마친 이야기, 여행을 떠난 이유, 여행 중 있었던 일의 순서로 글을 쓴다면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여행을 떠난 이유, 여행 중 있었던 일, 여행을 마친 뒤의 느낌처럼 내용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용을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글의 기본 구성. 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처음, 가운데, 끝 또는 서론, 본론, 결론. 1. 처음 또는 서론, 글의 주제나 문제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독자가 글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글을 시작합니다. 2. 가운데 또는 본론, 글의 중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례, 근거, 자료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합니다. 3. 끝 또는 결론, 앞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경우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다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론은 주제나 문제 제시, 본론은 중심 내용 설명, 결론은 내용 정리와 마무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개요란 개요란 글을 쓰기 전에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 순서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만드는 것처럼 글을 쓰기 전에도 전체 구조를 미리 계획하면 글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제, 독서의 중요성이라는 글을 쓴다고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개요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 현대인의 독서량 감소. 가운데,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음, 사고력과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음, 다양한 사람과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 끝. 꾸준한 독서 습관의 중요성 강조. 이처럼 개요를 작성하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요를 작성하는 이유. 개요를 작성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쓸 것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내용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불필요한 내용을 줄일 수 있다.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내용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내용의 배열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요는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단이란 문단이란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여러 문장의 모임입니다. 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단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중심 내용이 담깁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운동을 하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체력을 높이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문단을 살펴봅시다.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입니다. 나머지 문장들은 이 중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문단은 주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중심 문장.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문단 전체의 중심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뒷받침 문장.
중심 문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중심 문장,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뒷받침 문장, 운동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 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중심 문장은 문단의 핵심 내용, 뒷받침 문장은 중심 내용을 설명하거나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문단의 조건. 좋은 문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통일성.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의 장점을 설명하는 문단에 갑자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가 들어가면 통일성이 떨어집니다. 2. 연결성.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앞뒤 문장의 관계가 분명해야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완결성. 중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중심 문장만 제시하고 설명이나 근거가 부족하면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문단은 하나의 중심 내용으로 통일되고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중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문장의 호응. 문장의 호응이란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문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잘못된 문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를 좋아한다.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이다. 또는 나는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 문장을 쓸 때는 주어와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특정한 부사어는 어울리는 서술어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코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사용합니다. 그는 결코 약속을 지켰다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반드시는 어떤 일이 꼭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보다는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이룰 것이다.가 자연스럽습니다. 문장을 고쳤을 때는 특정 표현들이 서로 적절하게 호응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중복 표현. 중복 표현이란 같은 의미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 재검토하다 에서 다시와 재는 모두 다시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검토하다 또는 재검토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봅시다. 약 10명 정도가 참석했다. 약과 정도는 모두 대략적인 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약 10명이 참석했다 또는 10명 정도가 참석했다 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줄이면 문장이 더욱 간결하고 정확해집니다. 불필요한 표현 줄이기. 글을 고쳤을 때는 의미 없이 반복되거나 불필요하게 긴 표현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 내 생각에는 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운동이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해서 그 이유는과 왜냐하면이 의미상 겹칩니다.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이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또는 왜냐하면 운동이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글은 무조건 길게 쓰는 것보다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쳐쓰기의 원리. 고쳐쓰기란 작성한 글을 다시 읽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고쳐쓰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삭제. 불필요하거나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없앱니다. 2. 추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필요한 내용을 더합니다. 3. 대체. 부적절한 단어나 문장을 더 적절한 표현으로 바꿉니다. 4. 재구성. 문장이나 문단의 순서를 바꾸어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글의 결론에 있어야 할 내용이 본론 앞부분에 있다면 적절한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쳐 쓰기는 단순히 틀린 글자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과 구성, 표현을 더 적절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고쳐 쓰기의 순서. 글을 고쳤을 때는 일반적으로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글 전체. 주제가 분명한가? 글의 목적에 맞는가? 전체적인 구성이 자연스러운가? 2. 문단. 문단의 중심 내용이 분명한가? 문단의 순서가 적절한가?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3. 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는가? 문장의 의미가 명확한가? 불필요한 중복 표현은 없는가? 4. 단어와 표기.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올바른가? 즉, 글 전체, 문단, 문장, 단어 순으로 살펴보면 효과적으로 고쳤을 수 있습니다. 고쳐쓰기의 예. 다음 문장을 살펴봅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책 읽기이다. 또는 나는 책 읽기를 가장 좋아한다. 다음 문장도 살펴봅시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재검토했다. 다시와 재검토의 의미가 중복됩니다. 따라서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검토했다. 또는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재검토했다. 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수정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글의 구성. 글의 내용을 일정한 원리와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것. 글의 기본 구성은 처음, 가운데, 끝 또는 서론, 본론, 결론. 개요란.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 순서를 미리 정리한 것. 문단은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여러 문장의 모임. 중심 문장이란 문단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문장. 뒷받침 문장이란 중심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는 문장. 좋은 문단의 조건은 통일성, 연결성, 완결성. 문장의 호응이란 주어와 서술어 등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함을 의미함. 중복 표현은 같은 의미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은 줄여야 한다. 고쳐쓰기의 방법은 삭제, 추가, 대체, 재구성이 있다. 고쳐쓰기의 순서는 글 전체, 다음은 문단, 그 다음은 문장, 끝으로 단어. 확인 문제 1번 다음 중 개요를 작성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글의 분량을 무조건 늘리기 위해 2번 글의 내용과 구성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3번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 4번 맞춤법만 확인하기 위해 정답은 2번 해설 개요는 글을 쓰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 순서를 정리한 것으로 글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문장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를 좋아한다. 2. 나의 꿈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 3번 나는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 4번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 정답은 3번. 해설 3번은 주어 나는과 서술어 좋아한다가 자연스럽게 호응합니다. 나머지는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중복 표현을 적절하게 고친 것은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보기 1번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서 검토해야 한다. 2.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3.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야만 한다. 4. 이 문제를 또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정답은 2번. 해설 다시와 재검토의 재는 의미가 중복됩니다. 따라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또는 재검토해야 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